의사로서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약장 속에 있는 몇 가지 약, 사실 저희 의사들은 절대 집에 두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약들은 대부분 안전하다, 일반 의약품이라 괜찮다고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으로 실려오기도 합니다. 지난달에도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소 두통이 있을 때마다 습관처럼 약을 드셨습니다. 이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약국에서도 쉽게 사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말했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궤양, 신장 기능 저하, 그리고 간 수치 이상. 그 원인은 바로 그분이 매일같이 복용하던 약이었습니다. 저희 의사들끼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약, 내 집에는 절대 두지 마.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료진 대부분은 특정 약을 아예 집에 두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효과 빠름, 부작용 적음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약들이 오히려 몸속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회복이 더디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약,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들이 절대 집에 두지 않는 이유, 그 숨겨진 진실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의 약장에 이 약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앞으로의 당신의 건강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약들이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습니다. 의대 시절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던 건 용량만 잘 지키면 안전하다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을 수년간 진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약의 위험성은 용량보다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많은 분들이 집에 약을 쌓아둡니다. 두통약, 수면제, 감기약.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기 전에 일단 약을 먹는 것이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병원 가기 번거롭고 약 한 알이면 금세 나아지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편리함이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수년간 매일 약국에서 산 진통제를 드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두통이 있어서 조금씩만 먹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했지만 혈액 검사 결과는 이미 신장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건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의사들이 집에 약을 두지 않는 이유는 절대 약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약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은 병을 고치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몸을 해치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는 괜찮았던 약도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위험할 리가 있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약국에서 살 수 있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께 의사들이 절대 집에 두지 않는 세 가지 약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위험한지, 어떤 실수를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식입니다. 진짜 문제는 약이 아니라 그 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제 그 진실을 함께 살펴봅시다. 이제 첫 번째 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절대 집에 두지 않는 약, 바로 진통제, 특히 흔히 쓰이는 소염 진통제입니다. 두통, 치통, 관절통, 생리통.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통증을 느낄 때 손쉽게 진통제를 찾습니다. 하루 한 알쯤은 괜찮겠지. 하지만 문제는 그 한 알이 매일이 되면서 시작됩니다. 소염 진통제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뛰어나지만 위벽을 손상시키고 신장의 혈류를 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점막이 약해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공복에 복용하거나
물을 적게 마시고 약을 삼키면 위험이 배가 됩니다. 저는 60대 환자분이 통증 때문에 매일 진통제를 드시다가 위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그냥 약국에서 산 거예요. 그게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그분의 말은 늘 같습니다. 몰랐어요. 하지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이 검게 변하거나 이유 없는 피로감이 느껴질 때 그건 이미 위나 신장이 손상되고 있다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약은 수면제와 진정제입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한 알 먹어요. 이 말도 너무 자주 듣습니다. 잠은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수면제는 마치 구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번 의존하기 시작하면 몸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으로 뇌의 활동을 억제해 잠을 오게 하지만 그 결과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무너집니다. 며칠만 먹을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약 없이는 못 자는 몸이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약을 끊으려 하면 불안, 초조, 두통 같은 금단 증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게다가 장기 복용 시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균형감 상실로 인한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70대 환자 중 많은 분들이 밤에 자다 일어나면 자꾸 넘어져요 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찾다 보면 대부분이 수면제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이런 위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집에 수면제를 두지 않습니다. 잠이 안 올 때는 차라리 따뜻한 물을 마시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잠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몸이 원하는 휴식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의사들이 피하는 약은 종합감기약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일단 한 봉지.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종합감기약에는 여러 성분이 섞여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감기약 속의 교감신경 흥분제 성분 때문에 혈압이 급상승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해열진통제 성분이 간을 부담시켜 장기 복용 시 간 손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감기약을 하루 이틀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몸이 안 풀려서 며칠 더 하며 연장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의사들은 감기에 걸리면 오히려 약을 최소화합니다. 충분한 수분, 휴식, 따뜻한 음식, 그리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약이 아니라 면역력이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약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흔해서 너무 쉽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진통제, 수면제, 감기약 모두 일상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그 위험을 잊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매일 이런 약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을 봅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진짜 건강은 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지금 여러분의 약장 속에도 아마 이 세 가지 약 중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편리함보다 안전함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통증이 있을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약을 전혀 쓰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정확히 최소한으로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약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합니다. 첫 번째, 통증이 있을 때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기.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여기가 이상하다, 쉬어야 한다는 몸의 목소리죠. 진통제로 그 소리를 억누르면 원인은 그대로인데 경고음만 꺼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통증이 있을 때 바로 약을 먹기보다 먼저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어깨 통증이라면 단순한 피로인지 관절염의 시작인지 확인하고 온찜질이나 스트레칭, 자세 교정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합니다. 허리 통증에는 가벼운 걷기, 복근 강화 운동, 충분한 수면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면 두통이 완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통제를 써야 한다면 식사 후 물 한 컵 이상과 함께 복용하고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사들은 약을 쓰더라도 최소 용량, 최소 기간을 철저히 지킵니다. 이건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 잠이 오지 않을 때 수면제 대신 잠드는 환경을 바꾸기. 의사들은 불면증을 겪을 때 약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불면은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자려면 몸이 이제 쉴 시간이다 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을 추천합니다. 밤 10시 이후엔 스마트폰과 TV를 끄고 조명을 낮춥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온도는 20도 안팎으로 맞춥니다.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어 생체 리듬을 회복시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땐 억지로 누워 있지 말고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수면제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수면 위생 관리만으로 불면증 증상이 70% 이상 개선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약 대신 환경을 바꾸는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 감기에 걸렸을 때 몸의 회복력을 믿기.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나 감기약으로는 완전히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감기에 걸리면 오히려 몸을 쉬게 합니다. 감기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 수분 보충, 따뜻한 음식, 체온 유지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고 목이 아플 때는 따뜻한 소금물로 각을 합니다. 열이 있을 땐 찬 물수건으로 이마와 목 뒤를 식혀주고 몸이 힘들 땐 억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회복될 시간을 주는 게 최고의 약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열이 38도 이상 지속된다면 그땐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감기는 3, 5일이면 스스로 나아집니다. 의사들은 이 과정을 몸이 스스로 이기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면역 시스템이 더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약 없이 어떻게 통증과 불면, 감기를 다스릴 수 있을까? 핵심은 몸의 신호를 관찰하고 무리하지 않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소의 생활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위와 간에 부담을 주지 않기, 하루 30분 걷기, 혈류를 개선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기, 충분한 수면, 면역 기능 회복, 스트레스 관리, 명상, 호흡, 감사, 일기 등 이런 기본적인 습관이 바로 약보다 강한 예방의학입니다. 의사들이 집에 약을 두지 않는 이유는 이런 습관이야말로 진짜 치료제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입니다. 그 시간을 잘 쓰면 회복하지만 그 시간을 약에만 의존하면 병이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약을 먹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약이 정말 지금 내 몸에 필요한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사들이 집에 두지 않는 약,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소염진통제. 둘째, 수면제와 진정제. 셋째, 종합감기약. 이 세 가지는 모두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는 약들입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간과하고 방심하게 됩니다. 진통제는 위와 신장을 손상시키고 수면제는 뇌를 지치게 하며 감기약은 간과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의사들은 이 약들을 피하는 이유를 잘 압니다. 그건 약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약의 양면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약은 필요할 때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습관이 되면 독이 됩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조심할걸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약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약을 무조건 두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복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통증이 생기면 원인을 찾고
잠이 안 오면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감기에 걸리면 몸을 쉬게 하세요. 이 단순한 원칙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건강은 약이 아니라 습관과 선택의 결과입니다. 매일의 식사, 수면, 움직임, 그리고 마음의 평온이 진짜 약입니다. 의사들이 집에 약을 두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진짜 치료는 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약장에 진통제, 수면제, 감기약이 있다면 오늘 한번 꺼내서 바라보세요. 내가 이 약을 얼마나 자주, 왜 쓰고 있었을까? 그 질문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 분입니다. 이제 그 마음에 조심스러운 선택만 더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훨씬 가볍고 안정될 겁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당신의 가족, 친구, 부모님께도 알려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알았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그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이 바로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약장 속을 한번 정리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의사들이 집에 두지 않는 약, 이제 당신의 집에서도 천천히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 빈자리를 건강한 습관과 평온한 하루가 채워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